해간 선거 전용 홈페이지가 오픈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이 별로 안 들어옵니다. 해수장으로. 후보자님들은 얼마나 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후보자님들 홍보 자료도 그렇게 많이는 올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노동조합의 비전,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쭈고 논의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비전 있고 목표가 다 있으니까 위원장 후보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학자금 지원권이 이게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뭐 학자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지킬 방안이 있는지 요걸 한 30초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내겠다 그런 의지 표명이라도 좀 한번 해주시죠. 요번에 요 3번 기호 3번부터 좀.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학자금은 더 이상 우리 회사의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보다도 규모가 훨씬 적은 이런 회사에도 지금 학자금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새로 입사하는 신입 직원이나 회사 간부나 대학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다 같이 함께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네, 기호 2번. 예, 거의 뭐 동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 회사의 복지 중에 가장 자부심을 갖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원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이건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목적 사업비를 추가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원금 기금 원금을 다시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공기업 노조와 연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좀 개정도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희 후보. 예, 저희 공약집에 있습니다. 학자금뿐만 다른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것이 복지기금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을 사실은 좀 미리 좀 공격적으로 현재 과학인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자금 외에 다른 거를 그런 거에 쓰고 그 다음에 학자금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고요. 다자녀에 대해서 발전내는 거 하지 않습니까? 다자녀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후보 모두 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학자금만큼은 양보 않고 지키겠다. 그런 의지 표명으로 알아듣고 하여간 이거 단협 합의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당연하죠. 그렇죠? 예. 도망 다니고 예. 걱정 안 하셔도 도망 안 다닙니다. 그냥 말하자면 당당하게 거기서 거부할 겁니다. 과거에 뭐 이제 도망 안 가고 도장 찍어줘서 피해 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비유해서 제가 한 말이고 하여간 학자금은 어떻게든지 지켜내니까 조합원님들은 어느 분이 되더라도 걱정 안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는 방법상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새 후보의 공약집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선택하는데 좀 뭐 가름길이 될 수 있으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임금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임금 보존 인상 방안, 임금이 뭐 동결됐다든지 뭐 후퇴됐다든지 아니면 인상하고 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뭐 잘하시라 믿고 우리 회사가 뭐 발전사보다도 뭐 임금이 적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뭐 사실 여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현장에 가서 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임금 협상을 왜 꼭 연말에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통상임금 확대 소송권 이건 뭐 아까도 말씀 나왔었는데 이 소송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건 뭐 굉장히 이슈가 될 사항인데 요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요 기호 2번 박학기 후보부터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예. 사실 통상임금은 집행부가 구성되면 아마 대의원 대회까지 5월달까지 전까지 아마 충분한 준비를 해갖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임금에 차지하는 게 크고요. 그리고 지금 1인당 평균 한 1,500만 원 우리 직원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지금까지 어찌 보면 잃어버렸던 돈인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즉각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이인희 의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앙위의 만장일치 결의 사항이에요. 벌써 결의됐죠. 실천 안 했던 거예요. 바로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창재 의원.
네, 우리 저 15기 이후에 신입 직원들 아직 그 임금 못 받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우리 한손 우리 신입 직원들은 무임승차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한손이 잘해서 그래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빨리 우리 한손에서 뭔가 대책을 뭐 선거가 끝나면 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세 후보 모두 다 이거 소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보면은 통상임금 이슈화된 것이 벌써 1년 전 일이다. 그런데 기본 방침만 세우고 뭐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뭐 당선이 되면 통상임금 현황상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논의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진행이 안 되고 뭐 문정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발전노조 통상임금 소송이 최대 이슈로 진행되고 있고 조합원에게 돌아올 실력이 매우 크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후보자 소송에 대한 어떤 준비 전략, 뭐 준비하고 뭐 소송을 하신다는데 준비나 전략을 잘 가지고 신속하게 빨리 이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2013년 2월 4일 대전에서 58자 중앙위원회 심의안건 제1호로 심의한 결과가 소송 시기는 조속히, 주체는 조합원 개개인, 단 소송 참여는 조합원 자율, 승소 패소 시 비용 산정 및 소송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 산정 필요, 통상임금 확대 개별 소송 결의하고 후속 조치 중앙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만장일치 가결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언제 하긴 하는데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 계속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개개인이 주체는 개개인이 된다. 이거 개개인이 하겠습니까 이거? 조합에서 나서서 대리로 신속하게 강하게 해야지. 뭐 될까 말까 눈치 봐가면서 남 하는 거 봐서 쟤들 이기면 우리도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도 정신 바짝 차려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정년 연장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뭐 나 나가기 전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 사항을 반영을 해서 심지어 대통령 뭐 야권 대통령 후보였건 여권 후보였건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걸고 나오고 하는데 이 근로자 지금 한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고 우리 선배들 보셨잖아요. 나이 들어 나가서 지금 완전히 이거 사업소 방문할 때 어떻게 하고 있을까?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측은하고 연면이 정이 가고. 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 뭐 저부터 할까요? 예. 이 부분은 지난번 2007년도에 그 중앙위원장 후보이셨던 김선재 위원장께서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2009년도에 노사가 잠정적인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노동조합에서 저는 아까 뭐 가장 큰 복지가 학자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한 손에 다니는 우리 조합원들은 네. 가장 큰 복지가 왼쪽 가슴에 KCMP를 달고 있는 게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KCMP 계속 하루속히 이거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꼭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당선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최우선 과제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창적. 그다음에 뭐 박학기 의원님 쪽은.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7년, 8년도, 9년까지 정년 연장을 또 합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었습니다. 근데 단순한 정년 연장만 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정부 내에서는 패키지를 걸었어요. 학자금 줄 수 있습니까? 한전처럼 학자금 내주고 정년 연장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해당되는 선배님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알았지만 학자금의 형평성이 이미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형평성 짧게 좀 해주세요. 이 패키지를 가지고 정년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온 겁니다. 예,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해야죠. 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 정년 연장을 당연히 해야죠. 고령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8세부터에 대한 정년 연장을 우리가 쟁취를 해야지 56세 그것을 땡겨서 임금 피크제를 땡긴다면 그때부터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이 안정되는 그런 정년 연장을 꼭 쟁취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해간 뭐 한가 문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전은 3년 전 단협 체결로 전년 연장이 시행되었고 당시 우리 회사도 임단 없이 한전이 시행하면 우리도 시행하는 조건으로 조합총회에서 단협이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은 임금 피크제 없이 정년을 연장한다는 이유로 다른 복지와 연계하여 제도를 채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전년 연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베이비부모 세대 노후 문제, 국민연금 수혜까지 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된다. 전년 연장에 대한 현재 상황, 향후 계획,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이런 게 있는데 합의해놓고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 지금도 그런 제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걸 아시고 정년퇴임 다인일화 문제도 있는데 그건 뭐 하여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직원 재고용권도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상으로. 지금 간부에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하고 나면 1년씩 아니면 반나절짜리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처음엔 조금 활성화되는데 요즘엔 또 아예 없어진 것도 같고 또 해도 그거 막 진짜 안 입고 더럽고 부장이 뭐 이거 해줘야 하고 그렇잖아요. 이것들이 정리를 해서 정년 연장하고 이것 건하고 정년 팀식으로 같이 묶어가지고 한 2년씩 이렇게 늘리고 의무적으로 이걸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우리가 따로 할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 드릴게요. 예. 월성에서 실제로 실천해 봤었는데요. 지금 우리 설비를 5, 6직급 그 다음에 같은 경우에 우리 아웃소싱 설비 자꾸 자연 감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펌프하우스, 폐수 처리장 자꾸 아웃소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분야가 정말로 퇴직인력 활용 방안으로 그 자리 그대로 퇴직인력 활용 방안을 해야 합니다. 아웃소싱 막아야 하고요. 실제로 월성에서 했고요. 그리고요, 이거를 정원에 포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있는 자나 빠는 자나 문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간부는 별로 현장에서 짐만 되는 위에 직급, 1직급 뭐 이렇게 되는 건 좀 짐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카메라가 지금 양쪽으로 많이 가 있고 이쪽으로는 안 돼 있던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니 그건 설명을 전혀 해드리고. 상관없다. 그쪽은 두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잡아드리고. 아니에요. 아까부터 내가 느낀 건데 상당히 사전에 많은 점검을 다 부분 했습니다. 화면이 많이 할애가 안 되고 특히 저 현 집행부 쪽에 이쪽하고 동영상 제작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해서 아니 잠시 그건 한번 네. 그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쪽 실무진들 아까 아니, 국장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건 물어보려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청 설명 잠깐 좀 할게요. 예. 아까 우리 여직원들 그 산유 문제하고 연결된 인력 그렇죠. 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아직 정년이 우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분들로 인력 풀 내가 기계 전공이지만 우리 산유를 낸 여직원이 화학보다 이겁니다. 그래도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계에 자원들을 넣고 이렇게 돌리는 이런 인력 풀로 하자는 얘기가 그게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정년 연장 우리가 58세를 보장하는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런 인력 풀 제도를 우리가 하겠다는 게 이제 그런 논리였거든요. 예. 아무튼 요런 문제 전반적인 걸 해서 하고 아까 이인희 위원장께 얘기했지만은 왜 노동조합이 간부 진영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 사람들까지 위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는지 난 그동안에 굉장히 안쓰럽게 이렇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노조원들만 위해서 우리가 줄기차게 하면 되는데 간부까지 생각하는 그런 분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동안에. 그래서 요 문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간부들이 이거 재고용돼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다니까요. 그럼 노동조합원에 한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간부 직원들은 자기가 힘이 있든지 무엇든지 알아서 들어오게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뭐 한번 해봅시다. 단협 갱신 체결권 뭐 나와 있었고 직원 강제에서는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비비서 깊이 이것도 인력 충원해달라는 얘기고 다 알고 계신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예. 상급단체 가입권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노동 여건이라든가 우리 아까 위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깊이 고민을 하고 어떤 진로 선택을 과감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자로서 뭐 어디까지 얘기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 내지는 어떤 표명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간단하게 빠르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요. 예, 예, 그렇죠. 거기부터 해주세요. 상급단체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요. 돌파할 때요. 의지를 갖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분쇄하는 식으로요. 투쟁하듯이 돌파해야 합니다. 한번 붙였었죠. 부당노동행위라 회사 측으로부터 사실은 전면적이고 공개적이고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들어갔는데 부당노동행위 울진에서 신고했어요. 그거를 중앙이 신고한다고 해놓고 폐기 처분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고 돌파 시기를 정확히 고려해서 한번 돌파할 때는 실제로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분쇄해 나가면서 돌파를 확실히 이번에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조창재 의원님. 예, 우리 저 조합하시는 분들 이래 보면은 조합원들 앞에서는 전부 투사입니다. 민주투사입니다. 근데 해사하고 대응할 때 보면 뭐 별로 그런 걸 제가 많이 못 느꼈는데 저는 지금 이 시대는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 회사에 개입을 하고 또 회사는 또 거기에 대응하는 그 방법이 너무 그 소극적이고 따라서 합니다. 그냥 지시하는 대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합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학규 후보죠. 이 앞전에 한번 우리 상급단체 투표를 한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영광원전의 본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영광만 유일하게 50%가 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은 시간 제가 좀 더 할까요? 네,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상급단체 건 정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돌파할 거냐? 아까 이인희 위원장님 무섭게 돌파해야 된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준비 안 되고 상급단체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사전에 충분한 간담회, 내부 결속 다지고 그리고 정말 힘차게 돌파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뭐 충분히 준비한다 뭔다 그 얘기는 저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저 노조 설립된 지가 10몇 년씩 되는데 그동안에 상급단체 가입하자는 투표가 2번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준비를 못하고 뭐 했다는 거 이건 좀 그렇고 어떤 의지 내지는 어떤 그 신뢰, 조합 집행부에 대한 신뢰 문제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그걸 끌어내지 못했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싶은데 2004년 2월에 상급단체 가입 선택 투표를 했어요. 그때 투표율이 몇 퍼센트냐면 94.34%예요. 투표율이 94%라는 건 이건 좀 세상에 알려고 자랑할 일이거든요. 이렇게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됐느냐면은 즉시 가입이 35.56%, 가입 유보가 63.3%. 가입 유보에서 우리 가기 싫다 이거예요, 조합원들이. 예를 들면은 그렇게 결정이 된 적이 있고 2005년 3월에 또 투표가 또 한 번 있었어요. 이때 역시 이때는 투표율이 더 높았어요. 96.55%. 앞전에 94.34였는데 96% 넘어섰다고. 그런데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민노하고 한노 이렇게 놓고 했었는데 민노가 41%, 한노가 20%, 무효가 38%. 그래서 과반수 어느 것이 채팅이 안 돼서 못 갔단 말이죠. 결국은 선택은 조합원들이 하거든요. 조합원들이 어디를 선택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조합 집행부에 대한 신뢰에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상급단체권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이렇게, 물론 단점도 있을 거예요. 가려면, 그죠? 단점도 있고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번 논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정도로 하여간 제가 체크하는 정도로. 왜 우리가 상급단체를 많이 유보를 했는지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괜찮겠습니까? 간단하게만 해. 30초 이내로. 네. 우리 2대 집행부부터는 주 사업이 대외 사업이 그거였습니다. 산별체제 구축입니다. 산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상급단체는 사실은 먼저 상급단체를 가입을 해버리면 이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급 단체는 약간 후순위 산별 체제 전환을 우선시 뒀기 때문에 많이 늦었고요. 최근에는 상급 단체가 다 거의 붕괴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또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해가 네. 여기 의견 들어온 걸로 보면은 46차 중앙집행의 개최 경우에는 상급단체 필요성 인식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전망과 후보자 맨날 무슨 위원회에서 뭐 회의하고 뭐 하는데 그 뭐 위원회 천국입니다. 결론이 그렇다는 얘기고 2013년 2월 4일 대전에서 또 열린 58차 중앙위원회 2호 심의 결과도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발전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합 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 집행부 자명기를 고려해 현 집행부에서 상급단체 가입 추진은 부적절하다. 뭐 이리 해가지고 또 뭐 그냥 무산되고 그랬어요 사실상으로. 근데 2013년 2월 4일 대전에서 상급단체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간 이것을 잘 해서 우리가 이제 노동 환경이 바뀌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기 때문에 우리 우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니까 이것은 약간 선택의 목은 조합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조합원들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단반에 어디 가자 하는 것보다 갈 건가 할 건가 1차 투표하고 간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어디로 갈 건가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역대 위원장님보다 우리 중앙선관위원께서 더 아주 열심히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위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저는 그러고 저보다도 주변에 있는 조합원들 의견을 많이 듣다 보면은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 의제는 외부인사 공모제 이거 요즘 막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예?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울진근무 의무 요거 뭐 해제됐는데 옛날에 그 해제되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왜 다른 데 못 가느냐. 난 대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타스크포스인데 구성해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걸 잘 해서 이 부분은 뭐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해당은 안 되고 제가 울진 출신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그 부분은 네.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지를 시키고 네. 그 이력까지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울진만이 안고 있던 문제였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러니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니, 문제예요. 지금 그 채용은 중단이 됐어요. 네. 채용은 중단이 됐는데 네. 그 이전에 울진 의무봉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이력이 네. 자기 이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까지를 그렇죠. 폐쇄해서 그 자유롭게 다른 사업소로 갈 수 있는 길은 열어야 된다. 그런다고 뭐 그분들이 다 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울진 의무복무를 폐지시키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전 비리 근본 원인 무엇이냐? 이것도 회사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전 비리가 왜 생겼고 원전 안전이 뭐고 왜 어떻게 하면 원전 안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논의했는데 이거 1차로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할 건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노동조합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도 이거 참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게시판에 그룹에 올리면은 올린 지 1시간도 안 돼서 100명, 200명 막 600명 오는데 노조 게시판에는 안 와요, 사람들이. 이것도 집행부 쪽에서 심히 반성할 일이라니까 사실상으로. 그리고 그룹에 보면은 좌측 하단부에 노조라고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옛날에 글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고. 초기 게시판이 뜨지도 않아요. 네. 회사가 마감을 놨는데 그러니까. 그거 대응도 안 했는데. 거기를 누르면은 노조 홈페이지라도 링크되게라도 해놔야 되는데 링크도 안 돼.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걸 조합원들이 노조 홈페이지에서 같이 놀고 의사소통을 하고 활발하게 논의해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니까 왜 안 가느냐 이거야. 그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3직급 추천심사제도 이것도 뭐 말이 뭐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이랬었더라고. 노동법 및 복수노조, 뭐 노동법 복수노조 이거 알죠? 그다음에 뭐 상대후보 장단점 뭐 이런 거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상대후보 믿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또 공약 중에서 내가 되면 그 후보 걸 내가 받아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 하려고 그랬고 환경 단체와의 관계 설정, 인사고과 다면평가 제도, 발전부 음주문화 아까 음주문화 뭐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고 인력관리 연장 근로 시간도 나왔던 것 같고. 생활연수원 적체 이거 뭐 다 너무나 잘하는 것이고 복지 포인트가 왜 맨날 늦게 되느냐
카드 충전이 왜 맨날 늦게 되느냐? 연초에 탁탁 이왕 줄 거면 달라 그런 얘기들입니다. 직원 복지 건강 문제, 다자녀 가구 뭐 이거 뭐 다자녀 가구한테 신설 수당 해달라 뭐 그런 얘기고 뭐 상품권도 뭐 추가로 더 줬으면 좋겠다. 발전 문제, 교육 뭐 있었고 불필요한 경쟁을 많이 한다. 문화가 너무 경직돼 있다.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 뭐 사규까지 막 몇 조까지 해서 막 보냈더라고요. 사기 활성화 차원에서 직급 호칭 변경 뭐 퇴직 시까지 뭐 43이 넘어도 차장 뭐 맨날 준과장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사 문제, 개방형 시장 공기업 위상 정립, 조합원이 사기 충족, 재활 프로그램 뭐 일환으로 뭐 어떻게 하자 뭐 그런 얘기들. 죄송합니다. 교수님. 예. 지금 저희 후보들을 아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가려고 그래요. 예, 이렇게 마무리 이제. 그러니까 이런 조합원들 관심 사항을 전해드리니까 공약을 추가로 개발할 수도 있고. 예. 아 지금이 사회자 이쪽 질문 그 내용이 돼서 예, 그렇죠. 예, 섹션이 거기입니다.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산정한 문제가 많죠. 예. 양수로 가면서 뭐 손해를 봤다 등급에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저는 모르고 후보자님은 알겠지. 예, 제목만 알려줘도. 신입사원 임금 삭감, 원상 회복, 차별 철폐, 희생자 구제기금 집행 뭐 했는데 뭐 그게 정당하냐 안 하냐 뭐 그런 얘기. 말로만 하는 GWP 뭐 좋은 일터 만들기 뭐 이런 게 뭐 시행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 본데 실제 조합원들이나 우리가 느낄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겠죠. 별정 직권에 대해서 쭉 많이 나왔습니다. 기타 등등. 이 설문지를 제가 받으면서 별정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그걸 한 분씩요 복사를 해가지고요. 네. 저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죠. 예, 저희들 후보들한테 주면 적극 뭐 그러든지 해가지고 반영할 수 왜냐면 신상을 공개 안 하는 걸로 아, 해가지고 예. 그거는 지우고 어떻게 주시면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지간에 뭐 긴 시간 동안에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들끼리 많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세 팀이 되고 또 두 분씩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의견은 많고 또 이게 한 번으로 이게 끝내려 이게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래서 제가 시간이 오버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끝내고 그래도 제목이라도 읽어드리려고. 이 보낸 사람들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아무나 못 보내 이거.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큰 박수도 보내주고 이런 의견이 온 거 귀담아 듣고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죠. 그렇습니다.